오늘 현 경남지사인 김경수가 보석으로 77일 만에 풀려난 게 오늘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뉴스를 같이 보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풀려난 김경수, 재판 앞둔 성창호.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 김경수 현 경남지사를 구속시킨 그런 판사입니다. 근데 지금 77일 만에 김경수가 어쨌든 빠져나오게 됐어요.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판결을 내린 그 부장판사의 이름은 차문호예요. 차문호. 정치판사 차문호. 이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판사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으로 실형을 선고로 법정 구속이 됐어요. 1월 30일 날 이후 77일 만에 석방이 됐다. 근데 석방 조건이 있어요. 석방 조건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된다 하는 석방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내용이 좀 이따가 나와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를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하루 이틀 정도는 주거지를 벗어나도 괜찮다는 건가요? 사흘 이상 벗어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그리고 보석금이 2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1억 원은 현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짜치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2억 원이라는 돈도 별로 큰 돈이 아닐 거고 이 중에서 1억 원 현금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돈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어쨌든 창원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경남도청 관계자들과 뭔가 만날 수는 있지만 주거지로 불러서 경남도에 있는 말하자면 자기 부하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뭔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증거인멸을 이 경남도청 관계자들한테 시킬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죠.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경남도 도지사한테 경남도청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정말 의심이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김경수 지사가 빠져나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오자마자 한 얘기예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 얘기잖아요. 증거인멸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한번 뒤집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재판을 내가 한번 지금 유죄가 났으니까 1심에 이 재판을 내가 뒤집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얼마나 독이 올랐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차문호 판사는 지금 후회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차문호 판사?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차문호 판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뒤집힌 진실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 이거 재판에 적극 개입을 하겠다. 내가 나왔으니까 내 이 살아있는 권력, 경남지사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이 재판을 뒤집어 보겠다. 이 주장이잖아요. 이렇게 하게끔 도와준 겁니다. 지금 부장판사 차문호라는 분이 경남도청 관계자들을 주거지로 불러 사건 보고를 받고 피해자 구호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경남도청 관계자들을 만나도 된다.
김경수의 부하들을 만나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나라. 참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건지 이명박 대통령이랑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49일 만에 보석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조건부 석방이었는데 조건의 차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 죄라고 하는 이 내용은 10년도 넘게 지나간 일입니다. 이 사건은 10년도 더 된 일이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지 6년이 됐어요.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에요. 지나간 권력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나간 권력이고 사건이 일어난 거는 10년도 넘었고 10년도 더 됐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내용을 보면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어요. 집이요, 집. 경남도지사랑 비교해볼까요? 경남도지사랑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경남 창원 주거지. 경남 창원에만 있어야 된다. 창원에만 있어라. 이렇게 석방 조건을 달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택이요, 자택. 집 안에만 있어라. 집 안에만. 접견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된다. 김경수는 사람 만날 사람 다 만나죠. 본인만 창원에만 있어야 된다 뿐이지 얼마든지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령에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몸이 안 좋고 나이도 많고 해서 어렵다.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김경수 같은 경우는 아주 건강해요. 젊잖아요. 뭐 아픈 것도 없어. 더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가 건강 상태 이런 게 안 좋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석방돼서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위급하진 않다고 어쨌든 보긴 봤어요. 이 내용이 건강상의 문제가 보석 사유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도 고려할 수 없다. 보석을 허가해야 조건부로 임시 석방을 해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가 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지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이 재판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보석을 그야말로 억지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덧붙여 가면서 왜 덧붙였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풀어주는 거니까 저 미워하지 마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보증금, 석방 보증금도 10억이에요. 김경수는 2억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10억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김경수는 창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택, 그리고 아무도 못 만나요. 피고인 접견 및 통신 제한까지 걸었어요. 병원도 못 가. 자, 보세요. 병원을 가고 싶다. 서울대 병원을 진료받을 수 있게 제한된 주거지 안에 좀 넣어달라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진료를 받아야 하면 진료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해라.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또 해라. 보석을 한 번 더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해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보석 변경 허가 신청 요구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구치소로 집어넣어서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게 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병원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 그야말로 친인척, 아주 가까운 친인척만 만날 수 있어요. 딴 사람들 다 못 만나요. 이렇게 그야말로 빡빡하게 하나하나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증거인멸 할 것도 없는데 10년도 더 된 사건이라서 그런 지나간 권력인 이명박한테는
이렇게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제한을 걸어놓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 현직 경남도지사,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한테는 이렇게 느슨하게, 정말 느슨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거지 범위도 굉장히 넓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주거지를 벗어나도 괜찮아. 사흘 이상 벗어날 거면, 아니면 출국하는 경우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라. 얼마나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거기다가 보석금도 2억 원밖에 안 돼. 참, 공정성이 전혀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법원이 어쩌다가 이렇게 현 정권의 신여가 됐나요? 제가 가장 기가 막힌 얘기는 이 얘기예요.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에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개입해서 재판을 뒤집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입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이 차문호 판사, 이 판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권 바뀌면 이 판사를 우리가 가만히 둬야 되나요? 이 판사야말로 탄핵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원이라고 하면 오로지 법리적 판단, 이 법에 의한 판단, 법에 의한 양심적 판단만을 내려야 되는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보석으로 풀어준 사람 하며 지금 이 김경수 현 도지사를, 살아있는 권력을 보석으로 풀어준 사람 하며, 이게 정치 판사 아니면 뭐라고 설명이 되나요? 너무나도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정치적이면 안 될 사람들이 법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정권 눈치 보고 힘에, 그야말로 정치의 파워에 눈치를 보는 거 아니면, 혹시 모르죠? 이분들이 작용화된 사람일지도. 이분들 자체가 신념 자체가 왼쪽에 너무 있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합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일반적인 국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제발 이렇게 정치 판사들이 설치지 못하게 좀 강하게 좀 이런 내용도 어필을 하시길 정말 또다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